젊었을 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결과 인정과 존경을 받았고 65세에 당당한 은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던 내가 30년 후 95살 생일날 얼마나 후회에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럽고 떳떳했지만 이후 30년의 삶은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퇴직 후 남은 인생은 그저 덤이라 생각했습니다. 고통 없이 죽기만을 기다리며 덧없는 삶을 무려 30년이나 살았습니다. 만일 내가 퇴직할 때 30년을 더 살 수 있다 생각했다면 정말 그렇게 살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젠 늙고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늦었다 생각했던 것이 너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5살이지만 정신이 또렷합니다. 이제는 하고 싶었던 어학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10년 후 105번째 생일날 95살에 아무것도 시작하지 않았음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은 70대, 8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80이 아주 멀 것만 같았는데 문득 돌아보니 어느 틈에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과거에는 80세라 하면 생로병사의 마지막 단계라 여겼죠. 하지만 이젠 100세 인생을 떠들어대니 갑자기 살아갈 앞날이 깜깜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수명이 길어진 일은 기쁘지만 혹여 병상에 누워서 가족을 힘들게 하진 않을까. 그 긴 세월을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머리가 아파옵니다. 80세가 넘어서도 행복하게 장수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80세가 넘어서 암을 발견하면 절대 수술하지 마세요. 80세가 넘으면 건강검진도 받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참을 것이 아니라 먹어야 합니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즐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80세의 벽은 높고 단단하지만 그 벽을 넘어서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싫은 일은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놀랍게도 이 말들은 30여 년 동안 노인 정신의학 분야에 종사하며 지금도 연구를 계속해오고 있는 최고 권위의 전문의가 한 말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한다는 과도한 강박과 욕심이 스스로를 압박하고 무리한 절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복하지도 건강하지도 못한 삶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이 암에 대한 공포를 지니고 암에 걸리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오히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말합니다. 결국 80세가 넘은 사람이라면 더 이상은 자제할 필요도 무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면 80세 이후부터는 이젠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라는 거죠. 80세의 벽을 슬기롭게 넘어서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20년을 마주할 수 있다. 최고의 노인정신의학 전문의가 전하는 행복한 노년의 비밀. 2022년 출간 이후 노부모를 둔 40대, 50대, 60대의 필독서로 자리 잡으며 베스트셀러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와다 히데키의 책 80세의 벽을 통해 누구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특히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40대, 50대에서 이 책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했던 행동들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저자는 80세를 넘게 되면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4개의 벽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사와 약과 병원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두 번째는 노화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세 번째는 치매 인지장애의 벽을 넘어서야 하고, 네 번째는 80세의 벽을 넘어서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노인이 되어가죠. 누구나 목숨이 닿을 때까지 하고 싶은 것을 다하며 살아가길 꿈꾸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독립적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수명을 건강수명이라고 하는데요. 건강수명은 평균적으로 남성은 72세, 여성이 75세라고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70대 초중반 이후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통계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은 남성이 81세, 여성이 87세입니다. 즉, 평균적으로 운명을 다하기 전까지 남성은 9년, 여성은 12년 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어쩌면 그보다 더 긴 시간이 될지 모릅니다. 무조건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닌 거죠.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통계들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80대는 70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건강해도 내일은 어찌 될지 모르는 나이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한 이유는 여러분을 낙담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남은 인생을 만족스럽게 보내길 바래서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어느 쪽을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세계 최고 고령 국가인 일본에는 100세가 넘은 사람이 9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제 100세 이상 인구가 1만 명을 넘어섰고 우리 주변에서도 10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사람이 90세나 100세를 맞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90세나 100세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70대와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안 되는 상황을 자주 맞닥뜨릴 것입니다. 컨디션 난조를 겪는 일도 잦아지죠. 암,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도 더 쉽게 찾아옵니다.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독이나 절망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마치 생로병사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우리를 덮쳐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거대한 벽을 넘을 수 있는 힌트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화를 받아들이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의 자세입니다. 없다가 아닌 있다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입니다. 행복은 주관적입니다.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화를 한탄하며 이제 이것도 할 수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다라고 없다를 되뇌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 노화를 받아들이며 아직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있다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행복할까요? 80세가 넘으면 대부분의 사람들 몸속에 암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많은 거죠. 80세의 벽에 저자인 와다 히데키가 오랫동안 근무했던 노인 전문 병원에서 해마다 100명가량의 유해를 해부하고 연구한 결과 몸속에 심각한 질병이 있음에도 생전에는 알지 못한 채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합니다. 요컨대 마지막까지 자각하지 못하는 질병도 있다는 뜻입니다. 암도 그중 하나입니다. 85세 이상의 유해를 부검해보면 거의 모든 사람에게서 암이 발견됩니다. 즉, 80세가 넘으면 누구나 몸속에 암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므로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필수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현재의 연구는 당사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암도 있고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암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이 느려지므로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80세가 넘으면 암 치료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80세가 넘어 암이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통증이 너무 심하거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80세가 지난 고령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고 하죠. 함부로 손을 대기보다는 지켜보는 편이 낫다고 합니다. 사실 암을 발견하지 못했을 뿐 이전부터 지닌 채 살아왔고 앞으로 서서히 진행되겠지만 한순간에 나빠지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암 치료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이든 화학치료든 몸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체력이 크게 떨어지는 80세 이상의 고령자는 평소 생활로 돌아가지 못할 확률이 높으므로 신중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로 알 수 있는 우리의 선택지는 바로 80세 이후에는 참지 말고 즐겁게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식사를 제한하고 술이나 담배를 삼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80이 넘으면 이미 몸속에 암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이런 것들을 참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아하는 음식이나 술을 즐기는 편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리하게 절제하여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기보단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편이 면역력을 높여 암의 진행을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건강을 걱정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참는 분들이 많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고 달고 짠 음식을 피하고 기름진 음식을 삼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일처럼 여겨지곤 하죠. 비만이 건강을 해치고 염분, 당분, 지방이 3대 해악이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상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80세 이상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먹고 싶다는 욕구는 몸이 필요로 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고령자는 장기 기능 저하로 인해 식욕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염분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염분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신장이 염분을 과도하게 배출해서 혈액 속에 염분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신장은 나트륨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서 체내에 나트륨이 부족해지면 배출을 멈추고 모아두지만 문제는 노화로 인해 염분 저장 능력이 떨어지면 배출을 막지 못해 염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짜게 드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80세 이후의 삶은 참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존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식단을 제한하거나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암의 진행도 느려지고 대부분의 경우 바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마음껏 즐기는 것이 오히려 건강에 더 이롭다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모두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즉 인지장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인지장애는 왜 생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이죠. 80세가 넘어서 나타나는 인지장애는 보통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실제로는 증상이 나타나기 20년 전부터 조금씩 시작되지만 대부분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지장애는 증상이 나타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되며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85세가 넘은 거의 모든 고령자가 알츠하이머형 뇌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지장애는 병이라기보다는 노화 현상에 가깝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마치 근력이 약해지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지장애가 나타나는 시기를 보면 60대에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70대 초반에는 3에서 4%로 증가하고 70대 후반에는 10% 정도가 됩니다. 80대 초반에는 20%가 넘고 이때부터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80대 후반에는 40%, 90세는 60%, 95세에는 80% 정도가 인지장애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 라고 생각하며 지루하고 변화없는 일상에 갇혀 뇌의 활동을 둔화시키지 마세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생활도 뇌에 손상을 줍니다. 반대로 새로운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하면 뇌는 자극을 받아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하면 인지장애의 발현을 늦출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전망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80세라는 나이의 벽을 더 높게 느끼게 합니다. 과거에는 80세가 인생의 종착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100세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고린 지점이 더 멀어졌다는 느낌을 주죠. 물론 수명이 길어진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걱정도 생깁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더 오래 살아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먹고 싶은 음식을 건강 때문에 참고 몸이 힘든데도 무리하게 운동을 합니다. 좋아하는 담배나 술도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삼가하고 하고 싶은 일도 나이 때문에 참습니다. 심지어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기 위해 약을 계속 먹습니다. 그러나 8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자제와 무리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제해서도 무리해서도 안 되는 일들입니다. 60대 정도라면 건강을 위해 어느 정도의 자제가 필요할지 몰라도 80세가 넘은 나이에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자제와 무리가 쌓이면 마음의 부담이 되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살아왔으니 80세 이후부터는 자기 즐거움을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저자는 임상 현장에서 의학서나 논문의 지식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환자 자체가 살아있는 교과서였다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드라마가 있고 각자가 그 주인공입니다. 마음의 병을 만드는 불운이나 불행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0세 이후의 삶은 더 이상 자제와 무리 속에서가 아닌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찾아가는 여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약 2200년 전에 최초로 중국을 통일하고 절대적인 부와 권력을 손에 넣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한 번은 꼭 들었을 그 이름 바로 진시황제이죠.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진시황제가 마지막으로 원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불로불사의 육체였습니다. 진시황제는 불로불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각지에서 특효약을 구해오게 하고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끝내 그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사의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수은이 들어간 약을 먹다가 그만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천하를 호령한 무인이라도 늙음과 죽음 앞에서는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늙음과 죽음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려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로부터 배운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꾸준히 움직이세요. 오늘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사람이 내년에도 똑같이 걸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만 있으면 점점 더 걷기 힘들어질 겁니다. 남은 기능을 쓰지 않으면 순식간에 쇠약해지는 것이 80세가 넘은 어르신들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82세에서 83세가 되면서 급격하게 쇠약해지셨는데 이는 80세가 되면서 많은 일을 그만두셨기 때문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신 분들도 있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집안에만 머무르면서 점점 움직이지 않게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포기하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몸이 되고 맙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요? 둘째, 약에 너무 의존하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5세가 넘은 어르신들은 몸 안에 여러 가지 병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80세가 넘으면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
대부분 암을 가지고 있는 거죠. 뚜렷한 증상이 없더라도 어딘가 불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 상태로 병원에 가면 의사는 대개 일상적인 검사를 하거나 약을 처방합니다. 현대인은 이것이 당연한 의료 절차라고 생각하지만 저자는 이것이 정말로 옳은 의료일까 묻습니다.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약이 항상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병원에 가면 무조건 더 센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하시곤 했습니다. 효과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약을 드시면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되고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국 치료의 방향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병원에서 병을 찾아내어 약물이나 수술적 치료를 받으며 수명을 늘릴지, 아니면 집에서 좋아하는 일을 하며 여생을 보내느냐 말입니다. 이는 의사가 아닌 환자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70대 초반에 췌장암 치료를 시작하신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옆에서 과정을 지켜보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국 할머니께서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만하자 말씀하셨고, 가족들은 할머니의 뜻에 따라 치료를 중단하고 집으로 모셨습니다. 집에 오신 후에는 표정도 밝아지고 꽤 편안해지셨다 합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평안히 임종하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떻게 이런 선택의 순간이 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연세가 많으시다면 평소에 깊은 대화를 나누며 마음을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 연장을 위해 중환자실에서 홀로 외로이 마지막 시간을 지내는 것보다 내 집에서 편히 쉬면서 가족들과 대화도 나누고 체온도 느끼며 그렇게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의료계에서 3대 악으로 불리는 높은 혈압, 높은 혈당, 높은 콜레스테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병들은 심근경색, 뇌경색, 뇌졸중의 위험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약이 잘 나와서 약만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약을 먹고 약효를 내는 동안에 수치를 떨어뜨릴 순 있지만 그로 인해 몸이 나른해지고 머리가 멍해지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약이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 약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를 낮춘다고 해서 암의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히려 면역 기능이 떨어져서 암의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을수록 암에 잘 걸리지 않는다는 조사 데이터도 있습니다. 또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면 이를 원료로 하는 남성 호르몬도 감소합니다. 이 남성 호르몬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면 기운이나 의욕이 사라지고 근력이 떨어지며 감정이 불안정해집니다. 남성 호르몬은 성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젊고 건강하게 사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작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면 동맥경화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신체의 활력이 떨어지고 암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약을 먹고 기운 없는 80대가 될 것인지, 약을 먹지 않고 질 좋은 삶을 유지할 것인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런 약물 복용이나 주사가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일으켜 삶의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나이 80이 넘어서 이런 치료를 할지 말지는 환자 본인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120세, 130세까지 사는 시대가 눈앞에 열리고 있습니다. 이젠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80대를 기점으로 참 많은 것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누군가가 경험하게 될 일들이니 잘 기억해 두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삶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는 신체의 변화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가오는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80세 이후부터는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인 거죠. 80세 이후에는 무엇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더 많이 웃고 즐기셨으면 합니다. 웃음과 즐거움이야말로 진정한 건강의 비결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노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어떻게 채워갈지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70대, 80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이상으로 나이들의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